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안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지날 뻔했습니다. 야, 세상에 너무나도 건물도 아름답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헌신하려고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참 교회가 구성전을 부시지 않고 저렇게 체육관으로 남겨둔 것도 아름답고, 예, 참 좋습니다. 보통 요즘 사라져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좀 흔적을 남겨둔 것이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것 같아서 그것이 참 좋습니다. 고척동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네요. 예, 제가 왜 몰랐을까요? 앞으로 혹시 고척교회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 교회인 것처럼, 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반가워하겠습니다. 예, 예, 박수 치세요. 예. 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치는 박수이니까 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에서 상담도 하지만 주로 상담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은 원래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이라는 이제 그런 모체가 좀 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곳은 정태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연구원이자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교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어서 아직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저기 서초구에 가면은 방배역 조금 가까이 내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대학원 과정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상담 공부를 한 20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경력은 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고2와 중2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김현정 집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많이 취하셨는데, 연락하시면서 부부 갈등이나 부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 주제를 과연 잘 다룰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 주제를 잘 다룰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격이 좀 되더라고요. 왜 자격이 되냐면, 제가 상담 공부를 오래 해서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부관계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부부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지금도 잘 헤쳐나갔다, 완전히 우리가 다 갈등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헤쳐나간, 나름대로 헤치어보려고 한, 갈등을 극복해보려고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자격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그런 자격으로 치자면 저보다 더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말씀보다는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저를 좀 귀한 상담자로, 오늘 고척교회 보내려고 그러셨구나. 예, 오늘 고척교회 보내시려고 저를 좀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제가 많이 좀 힘들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유 멀쩡하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 얘기만 듣고 나중에 제 남편을 만나신 분들이 그러세요. 아이고 멀쩡한 사람이랑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냐고. 이제 그런데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예, 부부관계라는 것은 또 우리만 알지, 또 외부 사람이 뭐 그렇게 또 우리 관계를 알겠습니까? 예, 우리만이 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사 중에, 그 노래 가사 중에 하나님 인자한 기로써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사들을 아직도 목이 메어서 잘 못 부르겠어요. 그 얘기만 해도 목이 메네요. 네, 근데 부부관계가 한참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든 그 정점에 있을 때 제가 이 찬양만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 그 희망 하나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찬양을 매일매일 부르며
귀 기울이고 계시겠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좀 견뎌낸 것 같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도 심각한 부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서가지고 또 막 부부 얘기를 하면은 좀 위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어요, 남편이랑. 굉장히 그 시간, 오랜 시간, 20년 정도를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20년 정도를 지나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 있고, 또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안 싸우냐고요? 싸워요, 지금도. 지금도 싸워요. 근데 예전처럼 막 파괴적인 싸움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막 갉아먹는 싸움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서로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싸우는 법을 조금 터득한 것 같고, 이제 지금은 막 싸우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분이 약간 상할 때가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극복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이제 상담, 사람의 관계 이제 이런 쪽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도 있을 텐데, 오늘은 저를 이야기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관계만큼 저를 성장시킨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우리 남편과의 삶에서 제가 참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항상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나를 성장시켜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당신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문제에 하여서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상담 공부할 때 너무너무 유익했다. 뭐 이렇게 문제 얘기하면 우리 남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남편과의 많이 있었던 많은 일들을 제가 강의 시간이나 또 이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를 전달할 시간이 있으면 너무 흠집이 나지 않는 선에서 또 막 이렇게 다 까발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옆집 남자를 까발리겠습니까? 우리 남편을 까발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잘 쓰임 받게 해줘서 참 감사하죠.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부부 갈등의 원인들이 있어요. 부부가 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어떤 면에서는 부부 갈등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원인들이 있는데,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보면 갈등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부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갈등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뭔가를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어 있는 것보다는 갈등이라는 것은 막 뭔가 불편함도 있고 뭔가 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내면에서, 심리에서, 그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 없이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 갈등이라는 걸 잘 싸우고 나면, 갈등을 잘 극복하고 나면 우리 부부는 훨씬 더 단단해져 있거든요. 훨씬 더 견고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갈등을 피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막 갈등을 막 온몸으로 막 갈등을 주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려고, 무마시키려고, 아니면은 뭔가 괜히 기분 좋은 척 해가지고, 아니면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축소해가지고 갈등을 그냥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사람이 좀 고난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잘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사람이 행복하면요, 그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물론 뭐 신앙생활 하자고 갈등을 일부러 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갈등이 있으시다고 하면, 갈등이 있다고 하면, 더 기도할 기회, 더 말씀을 볼 기회이기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몇 가지,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는 어린 시절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어떤 관계에 대한 기대이자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은 것처럼 과거에서 관계란 이런 거야. 제가 원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긴장을 했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 중요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딱 관계란 이런 거야 라고 딱 찍혀 있는 나의 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상이 그냥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미지가 나로 하여금 어떤 신념을 형성하게 해요. 그것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하고, 아니면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어떤 신념을 형성하게 해서 에휴, 관계란, 물론 관계의 상이 하나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주된 관계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주된 관계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주된 이미지를, 근데 인간은 참 이상하죠. 인간의 본능이요, 더 좋은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요, 저 안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관계 이미지를 생각할 때 좋은 관계 이미지보다는 안 좋은 관계 이미지가 나의 주된 관계 이미지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런 관계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관계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하는 기대를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죠.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대를 제한하는 거죠.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잠시 한 2분 정도 영상을 볼 건데요. 이것은 따끈따끈하게 나온, 지금 이번 주에 나온 닥터스라는 드라마의 제일 앞부분, 7회 제일 앞부분입니다. 한 2분 정도만 잠깐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드라마를 막 즐겨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좀 관계 이미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잠깐 정식으로 돈 주고 사왔습니다. 이거 불법으로 제가 퍼온 거 아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이, 드라마 안 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주인공인 박신혜 씨와 이제 김래원 씨가 둘이 서로 이제 연애를 하려고,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쭈그리고 있는 꼬마는 박신혜 씨의 어린 모습인 거예요. 김래원 씨는 계속해서 다가가는데, 박신혜 씨에게. 근데 그 박신혜 씨는 계속해서 약간 그 밀어내고 좀 멀어지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박신혜 씨가 가지고 있는 관계 이미지인 거죠. 어떻게 하면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SBS 들어가시면 사서 보실 수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뭐 한 1,500원 정도 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넘기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막 반드시 막 시간을 들여서 꼭 봐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그냥 이미 좀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 쭈그리고 있는 꼬마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외도를 했고, 엄마가 당신 지금 나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이제 나가죠. 그러면서 그 어린 딸을 보고는 아주 차가운 눈빛을 딱 주고는 그러고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신혜 씨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남녀 간의 사랑은 한쪽이 죽어나갈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이제 이런 대사를 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쪽이 죽어나갈 때까지, 실제로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박신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여기서 나오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관계 이미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절대 긍정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에게, 멋지고 좋은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죠. 남자가 나중에 이렇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와요. 그러니까 키스다, 빨리 피해, 이제 속으로 그런 멘트를 하거든요, 이 주인공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관계에 대한 경험이 관계에 대한 신념을 발전시켜서 그걸 갖게 한단 말이에요.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 갈등이 참 싫었죠. 지긋지긋했죠. 근데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냥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하루는 교회를 갔다 오더니 그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상냥해진 거예요. 평소 그러던 여자가 아닌데 갑자기 상냥해져서,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니까 뭐 여보 오늘 뭐 수고 많았죠? 뭐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그래서 막 수고 많았죠? 여보 이리 와봐요. 그러면서 막 내가 옷도 꺼내놨어요. 이러면서 막 챙겨주고, 평소에 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특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챙겨주고, 여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놨는데 당신 좋아하는 뭐 끓여놨는데 잠깐 앉아봐, 내가 좀 주물러 줄게, 이제 이러면서 막 하고,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뭐 부부관계 어쩌고저쩌고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부터 그래서 잘해보려고요 막 이제 그러면서 막
부드러운 목소리로 막 웃으면서 약간 그 홈드레스 같은 것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밥을 먹으려고 막 해서 여보 이것도 먹어봐요 그러면서 막 젓가락에 막 반찬을 올려주고 하니까 남편이 머리로는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싫지 않아요. 근데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던 거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만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귀찮게. 아유 내가 뭐 젓가락이 없어 손이 없어. 내가 먹을게. 내비둬. 그러니까 그래도 아내도 한 번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죠. 한 번쯤은 더 해야죠. 남편이 그런다고 금방 그만둘 순 없잖아요. 또 다시 아내가 그래도 먹어봐요. 내가 이렇게 놔줄게. 그러면 훨씬 맛있더라. 이제 이러면서 또 막 남편을 달래면서 또 이제 반찬을 놔주고 하니까 치우라니까 성가시다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맛대가리도 없구만.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최대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도 이제 부인이 꺾이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약간 살짝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짝 천사티를 내려고 한 번 더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이거 내가 수박도 과일로 잘라놨는데 이것도 먹어요. 아니 밥이나 먼저 먹고 정신없게 좀 가만히 좀 있어. 이제 이러면서 남편이 또 구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기분이 상했어요. 가지고 있던 그나마 에너지가 좀 떨어졌어요. 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나가요?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우리 부부가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살던 대로 살지 뭘 또 해보겠다고 내가 또 주책을 떨었어. 내가 당신이랑 뭘 하고 살아. 하여간 당신이란 인간은 막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막 퍼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부부관계가 어떻게 돼요? 약간 쎄해져요. 그래서 저녁 내내 내가 당신이랑 내가 그러면 내가 잘 되면 장을 지져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물을 그 밥에다가 막 물을 말아가지고 막 후루룩 들이킨 다음에 막 설거지통에 막 그릇을 착 챙겨놓고 그러고 가서 TV를 딱 켜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저녁 내내 대화가 별로 없이 이제 그러고 잠이 든단 말이죠. 근데 남편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온 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그것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이미지라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관계 이미지라는 것이 나의 신념뿐만이 아니고 내 머리뿐만이 아니고 사고뿐만이 아니고 내 모든 유기체적인 반응들을 다 이것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것대로 가야지 편한 거야.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낯선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관계 이미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관계라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내 관계 이미지에서.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 그 뒤 배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이제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받아왔는데 모세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쓰고서는 사람을 만날 때는 수건을 쓰고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가서 뵐 때는 수건을 벗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더 이상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완고해져서 계속해서 쓰고 있던 수건을 벗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건을 쓴 것처럼 옛 계명만을 중요시한다. 실제로 수건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예전처럼 모세 시대의 것,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안식일과 할례와 정결 예식을 너무나도 중요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보다는 자꾸 이 옛 수건처럼 이것을 자꾸 이거 지켜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는데 더 이상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이 너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인데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그것을 따라야지 왜 자꾸 옛 계명, 옛 수건을 쓴 것처럼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야지 좀. 왜 자꾸 그 수건으로 자꾸 스스로를 올가매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관계 이미지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관계 이미지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너울을 쓰고 수건을 쓰고 옛
방식대로 옛 율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뭔가 과거에 지금의 관계를 살아야 하는데 지금의 관계를 살아야 하는데 지금 좋은 것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관계이지만 계속해서 내가 재생하려고 하는 것, 리플레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으면 그만큼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또 단절 경험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어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 이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단절에도 수준이 좀 있어요. 단절이 심각한 단절이 있고 디스커넥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단절이 있고 어떤 것은 조금 가벼운 단절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단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아우 피곤하다. 그러면 옆에서 피곤해. 뭐 했길래 그렇게 피곤해? 라고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가끔씩 배우자 간에 이제 이렇게 대화하시죠. 아우 피곤하다. 가서 자. 이렇게 대화하죠. 네. 피곤하면 가서 자야지. 뭐 자꾸 피곤하다고 하품에 쌓고 있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또 교회에 다녀오셔서 아유 교회에서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아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 다녀. 그러니까 다니지 마. 그만 다녀. 뭐 그렇게 뭐 그게 피곤하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계속해서 기어다녀. 거기를 이렇게 반응을 하죠. 또 TV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화날 일도 많네. 참나. 슬플 일도 많네. 화날 일도 세고 쎘네. 참나. 그게 뭐가 그렇게 화나나 이 사람아.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배우자 간에. 그러면은 뭐예요? 피곤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잠을 안 자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자긴 잘 건데 내가 그 표현을 하는 건 뭐예요? 피곤해 이렇게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피곤한지를 묻기보다는 그리고 왜 피곤하면 안 되고 피곤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피곤해 이것은 수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내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났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화날 일도 많네. 우리 남편이 저한테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게 뭐가 화날 일이야? 저한테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요, 예전엔 순진해가지고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화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화난 거를 막 괜히 화를 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은 좀 깡이 세져가지고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나는데 우리 남편이 화날 일도 많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제가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화가 난다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는데, 어쩔 거야.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죠. 당신 그럴 때는. 제가 20년 동안 터득한 게 뭐냐면요, 우리 남편한테 제가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정해줍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당신 이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거야. 그랬어? 1번 조금 더 잘해주고 싶으면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이렇게 반응해주는 거 외에는 어떤 질문도 하지 말고 어떠한 말도 하지 마. 어떤 꼬리도 붙이지 마. 그냥 내가 지금은 나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만 좀 줘.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때는, 그리고 내가 정말 남편한테 좀 이해받고 싶을 때는 이해받아지는 척이라도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을 때는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남편한테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질문 하나만 하면 안 돼? 질문 하나만 하면 안 돼? 이제 막 그러죠. 내가 안 돼. 10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남편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게 뭐가 화날 일이 아니면 가서 빨리 해결해, 가서 싸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해결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그랬어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걸 제가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안내를 제가 드리죠. 이것은 근데 굉장히 비교적 가벼워요. 저처럼 내가 화가 난다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서운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벼운 단절이에요. 근데 조금 더 심각한 단절이 있어요. 이런 가벼운 단절이 아주 오랫동안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월등히 힘이 세요. 몸에 신체적인 힘이 세든지 아니면 말빨이 세든지 아니면 정신력이 더 강인하든지 아니면 어떤 가족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훨씬 더 세든지
아니면 경제력이 훨씬 세든지,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 영적 그 능력이 훨씬 더 세든지, 영적 그 연수가 훨씬 더 경력이 세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힘을 빌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내가 누르잖아요. 수용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공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단절은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욕설을 한다거나 비하하는 말을 한다거나 빙신 같은 것이 뭘 안다고 하여간, 왜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Dear My Friend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매우 즐겁게 매우 공부하듯이 봤습니다. 사실은 거기 부부관계가 많이 나와서. 근데 거기에 이제 신구 씨가 그 나문희 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너는, 이제 이렇게 하는 대사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반응, 그런 자기가 돈을 벌어오니까 네가 밥 먹는 게 아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데 내가 경제적이 있어서 네가 밥 먹는 게 아까워, 이렇게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역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피해가 강하거든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어떨 때는 전달할 수 있죠. 전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희망이 안 보일 때는,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죠. 근데 분노만 하는 줄 아세요? 분노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분노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의 단절은요, 폭력을 당했다거나 할 때는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뭘 하냐면요, 내 탓을 해요.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괜히 그래가지고, 분노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내 탓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무래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내 책임을 생각하는 건 달라요. 내 탓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을 줄 수 있어요. 우울감을 줄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단절된 관계에서. 단절이라는 것이 부부관계에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또 하나는 불안이 주는 상호작용입니다. 불안. 저는요, 불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었었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지금도 가끔씩은 불안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불안이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해외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안 돌아오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제가 3살 땐가 가셨대요. 3살 땐가 가셨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늦게 튀었어요, 아이가. 근데 기억이라는 것은 언어랑 같이 가거든요. 언어가 없으면 기억이 잘 안 돼요. 입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늦게 튀었으니까 3살 때 아빠가 가셨는데 아빠가 가신 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그냥 평소에도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늦게 들어오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해외로 가신 게 아니라 아빠가 굉장히 자상한 아빠이셨대요.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잘 놀아주셨고, 막 우리 데리고 막 우리 막 다 재우기도 하시고 막 이제 그런 자상한 아빠이셨던가 봐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근데 그런 아빠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잖아요. 저한테는 말씀하셨겠죠. 푸르마, 아빠가 갔다가 금방 너 데리러 올 거야. 사랑해. 이렇게 아마 말씀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아빠만 없어졌으면 괜찮은데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드시느라고 일하시느라고 엄마도 같이 없어졌어요. 물론 엄마는 저녁 늦게 들어오시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주로 그때 이제 일하는 언니 손에 컸거든요. 집이 부유해서 일하는 언니 손에 큰 게 아니고요.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일하는 언니 손에 주로 컸어요. 근데 그 일하는 언니가 저한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하는 언니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15살, 16살 그런 언니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언니들이 고향 떠나고 부모 떠나고 친구들 떠나고 다른 친구들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하는데 그거 못 가고 나 봐주러 온 거잖아요. 그 언니들이 뭐가 그렇게 기쁨이 있겠어요. 저를 보면서. 저를 학대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만나면 그 언니들한테 참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수고 많았다고, 당신 덕에 내가 잘 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다 이해하기엔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그때는 제 몫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다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누가 중요한 대상들이 한날 한시에 사실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아이가 불안을 경험하지 않고 무슨 수로 견디어 살겠습니까?
예, 불안이 많이 있죠. 근데 불안한 게 그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수유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치원 때 이럴 때 수유리, 저 강북구 수유리 살았는데 저는 어디가 고향이세요? 그럼 저는 수유리가 고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유리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수유리에는 하필 산 이름도 왜 그렇게 지었죠? 북한산이 있어요. 예, 거기 바로 제가 그 바로 밑에 북한산 밑에 화계사가 있는데 화계사 가까이 제가 살았어요. 거기서. 근데 어린 시절에 우리는 방공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방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산을 넘으면 북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 너머에 북한이 없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근데 밤마다 국기 하강식을 하고 막 그때 도덕 시간에 막 도덕책에는 막 빨간 그 북한 사람들이 막 빨간 얼굴 빨간 꼬리 달린 사람으로 그려져 있을 때거든요. 근데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지. 엄마는 아직 안 들어오시지. 들어오려면 멀었지. 언제 들어올지 사실 모르지.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근데 지금 저 북한산 너머에는 지금 산봉우리 너머에는 지금 막 북한 계래군이 막 쳐들어오려고 막 탱크를 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대지.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생각하면 근데 막 그 불안이 막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단칸방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거죠. 일하는 언니도 기대는 대상이 아니야. 엄마도 없으니까 못 기대죠. 그런다고 뭐 뛰쳐나갈 수도 없고 혼자. 그러니까 그런 그 불안을 안고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불안이 있는 아이니까 그게 더 심각하게 와 닿았을 거예요. 근데 방공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불안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교회를 가면 이제 재밌죠. 교회를 가면 참 재밌는데 공포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유치부 다닐 때인데 우리 부장님이 유치부 부장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 부장님이 아마 집에 빨간색이랑 까만색 크레파스밖에 없으신지 그때는 이제 시청각 자료라고 해가지고 그 스케치북에 이렇게 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부장 선생님이 막 이렇게 목소리를 막 떨면서 약간 울듯이 내 친구 푸르미 친구 순이가 지금 막 지옥불에 타고 있어요. 아 뜨거워 교회 오진 푸르미가 전도 못해서 교회 못 왔어요. 막 그래서 너무 아 뜨거워. 나는 타 죽지도 않네. 계속 뜨겁네. 막 이래서 막 까맣 그 사람은 까맣고 막 불은 뜨겁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너무 괴로워요. 저를 교회에 데려가 주지. 왜 그랬을까 푸르미는 이제 이러면서 자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이제 친구를 전도해 와라 이런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야. 근데 저는 원래 제 안에 불안이 좀 있는 아이잖아요. 사람 원래 다 불안이 좀 있어요. 근데 제게 조금 더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서도 불안하고 해가 져도 불안하고 또 길거리 나가면 막 학교 가도 자꾸 방공교육 시키니까 불안하고 전봇대에도 막 붙여 있으니까 좀 그렇고 교회 가도 설교 시간에 좀 불안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가중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지금 그 부장님이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지금 많이 달라지셨겠죠, 그죠? 아마 여러 색깔 크레파스를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때랑 상태가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좀 더 부유해지셨을 테니까. 아무튼 근데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어때요? 우리 설리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설리반이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감정 상태는 전염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감정 상태라는 것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도 일부분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한테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다 내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감정 상태는 전염이 돼요. 그래서 막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여기 여불어서 같이 즐거운 거예요. 막 불안해. 그럼 같이.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데 나도 같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전염이 된다 그래요. 감기처럼. 감정 상태는. 그러니까 불안한 우리 남편은 그럼 전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성장 환경이 그닥 핑크빛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라는 사람이랑 같이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 불안이 자꾸 만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끔은 큰 소리를 내죠. 큰 소리를 내가지고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큰 소리를 내가지고 그 불안을 빨리 잠재우고 싶은 거죠.
불안이란 상황이 이렇게 뽀글뽀글 피어나는 것을, 그 갈등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제압을 해야 되죠.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질러가지고 큰 소리로. 그러면은 저는 그 상황이 더 불안해지고, 뭐 그런 불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살았던 거죠. 결혼 초기에. 지금은 조금 더 평온한 감정을 둘이 가지니까 그것이 또 전염돼서 서로가 또 평안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사회가 결정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그것이 좋은 지표가 돼가지고 그거대로 살아가면 참 맞고 어떤 면에서는 편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너무나도 좀 틀에 박혔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 살려니까 가끔 너무 힘들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젊은 처자들이 걸어다니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 결혼 안 하니? 너 언제 결혼하니? 너는 왜 결혼 안 해?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이렇게 묻죠. 그래서 그 처자가 막 그런 질문을 듣는 게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할 때도 됐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애는 언제 가져? 야,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가져야지.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가 막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는 안 돼. 둘은 낳아야지. 얘 외로워서 안 돼. 그리고 둘 낳는 게 훨씬 편하다. 애들끼리 놀아서 훨씬 좋다. 막 이러면서 또 둘을 낳게 해요. 그렇잖아요? 또 둘을 안 낳으면 끝까지 물어봐요. 왜 둘째 안 낳았어? 왜 둘째 안 낳았어? 낳는 그날까지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가정의 형태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선택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또 어쩌다가 이혼을 하죠. 그럼 또 물어봐요. 재혼해야지. 재혼은 언제 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정 형태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죠. 근데 거기에 들어오지, 그 틀에 맞지 않는 가족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정해주는 그 가족이라는 틀이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할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는. 또 제가 신혼부부 때, 저희 부부 얘기를 너무 안 좋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희가 신혼부부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말이 뭐냐면, 신혼부부니까 옆에 가면 깨소금 냄새가 난다. 그 말이 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절대 깨소금을 지금 피우고 있지 않거든요. 집에서는 전쟁이거든요. 거의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익숙해지느라고. 근데 깨소금이라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혼 때는 막 너무너무 좋고 막 좋기만 하고 막 바라만 봐도 좋고 막 밥 먹다가도 막 방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우리 가정에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부부만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부부는 깨소금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만 이러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만. 자, 좀 그런 어느 순간인가 조금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부부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몇 가지 좀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원래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된다 그러면 세 가지 좀 축이 있습니다. 영성은 조금 우리가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하고요. 영성은 좀 띄워놓고 세 가지 칙을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돼서는 안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자각이 돼요. 그러면은 변화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다른 기분으로, 다른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 치유가 되었다의 세 가지 축은 행동과 감정과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잠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하나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행동이 좀 어떻게 바뀔 필요가 있냐면요. 그렇다고 막 갑자기 아까 제가 예를 든 부부처럼 막 갑자기 막 오늘 뭐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막 너무 갑자기 막 맛있는 반찬 하고 막 홈드레스 입고 막 너무 안 그러셔도 돼요. 사실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 사람은요 투자한 만큼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으면 적어도 뭔가는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투자한 만큼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망할 것 같으면 사실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어떨 때는. 근데 좀 뭘 하실 수 있냐면 접근 방법에서 내 안에 있는 불안이나 긴장을 조금 낮추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 상태는 전염된다고. 불안은, 긴장은 전염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눈빛으로?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뒤만 돌고 있어도요, 전염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집안이 기운이 이상해.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싸웠어. 몰랐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기운이 좀 이상해. 근데 하룻밤을 자고 났을 뿐인데 기운이 또 달라졌어. 좀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보니까 엄마 아빠가 화해를 했어.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전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파장으로 아마 따져보면 뭔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긴장을 조금 낮추시냐면요. 제가 어느 수련을 갔는데요. 어디 수련장을 갔는데 5박 6일 정도 수련을 했는데 끝날 그 리더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요. 지렁이를 한 마리 잡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보고 다 손을 피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손바닥을 피니까 그 지렁이를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손바닥 위에 그 지렁이가 제가 막 이러면서 뭐 지렁이를 너무 만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래서 막 예전에는 뱀으로 하셨대요. 근데 이제 지렁이인 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그래서 뭐 만질 정도는 되지만 막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제 손에 딱 닿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꼬여버렸어요. 닿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막 걔가 너무 불편한 게 눈에 보여. 지렁이가 한 번도 그렇게 꼬인 적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지렁이를 다시 그 선생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굉장히 혼났어요. 네가 뭔데 지렁이를 이렇게 긴장시키냐고. 네가 뭔데 이렇게 지렁이를 힘들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그러라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막 호흡도 하고 긴장도 풀고 그러고 지렁이가 얼마나 이 땅에 좋은 역할을 하는지 너보다 훨씬 좋은 역할을 한다고만 이제 그 리더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또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손바닥을 피라고. 그래서 손바닥을 다시 폈더니 마음을 낮추고 긴장을 낮추고 폈더니 그랬더니 지렁이가 이제는 제 손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의 긴장도가 어느 정도인지 꼭 재고 싶으시면요, 땅을 파세요. 땅을 파셔서 지렁이를 한 마리 키우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배우자가 다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쯤, 다시 만날 때쯤 한번 지렁이를 한번 놔보시고 지렁이가 편안하게 굴러가면 그러면 배우자도 나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두 명이 다 긴장감을 상태로 막 불안한 상태로 마주치는 것보다 훨씬 더 한쪽이 긴장을 낮추면요, 한쪽이 무장 해제를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그런다고 뭐 되겠어?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행동으로는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긴장 낮추기, 내 불안 낮추기, 만날 때 좋은 음악을 듣고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좀 하고 만난다든지 막 기도도 막 너무 강청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을 바꿔 주시옵시고 막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는 막 사실 긴장감을 좀 낮추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피조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행동으로는 그런 것들을 긴장을 낮추는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각입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자신의 부부 생활, 부부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은 현상 유지를 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면밀히 검사를 해봤더니 연구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별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부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부부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변화가 되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더 강한 사람들의 심리라고 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면 좋겠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가장 높은 연구 결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 내가 변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변해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죠. 예, 변화가 되면 좋긴 하겠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자각, 생각, 인지, 사고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진정으로 우리 부부관계의 변화를 원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yes or no를 하셔야 되고요. 과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누가 변할 수 있는지. 물론 상대가 변해주면 너무 고맙죠. 근데 상대가 변하는 걸 내가 일일이 컨트롤하려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변화가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그 사람이 스스로 느껴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변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yes or no, 내가 변화 먼저 할 건지 내 책임을 할 건지에 대한 yes or no를 결정하셔야 돼요. 먼저는 그것에 대한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지 왜곡을 스톱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지 왜곡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약간 꼬인 사고예요. 약간 뒤틀린 사고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뭐냐면 과잉으로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맨날 항상 한 번도 뭐 안 한 적이 없어. 듣기만 해도 짜증나시죠? 네, 듣기만 해도 불편하죠? 한 번도, 맨날, 정말 맨날 그래요? 어떤 때는 그 부부가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저 사람은 맨날, 제가 물어보죠. 정말 맨날 그러세요? 어저께도 그러셨어요? 아이, 뭐 어저께는 아닌데 자주 그런다고요. 예, 그러면은 참 그 사람이 참 자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맨날 그래요,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맨날 그래요가 훨씬 더 많은 과도한 감정을 일으키죠. 불편한 감정들을. 그러니까 인지 왜곡, 약간 뒤틀린 사고를 하는 것이, 약간 꼬인 사고를 하는 것이 이렇게 과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맨날 자기 집밖에 몰라. 맨날 자기 집 먼저 챙기지. 이런 것들. 그거보다는 자기 가족도 잘 챙겨. 사실은 그거잖아요. 객관적으로 팩트만 얘기하면요. 또 부정적인 필터를 쓰는 겁니다. 뭐냐면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부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뭘 좀 잘 해놨어요. 어쩌다가 좀 청소도 해놓고 뭐 어쩌다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너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말은 어떻게 나와요? 웬일로? 이렇게 말이 나오죠. 꼭 뭐 잘못 먹었어? 어쩌다가? 에이고 한 번 하고 말 거면 하지도 말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해줘서 좋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내 말은. 근데 우리가 약간 또 부정적인 것에 이거 한 번 했어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안 할 건데 이것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응? 또 뭐 캥기는 게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아. 보나 마나, 뭐 뻔히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다 알지 못해요. 예, 그리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앞서서 보나 마나 이렇게 벌써 생각해버리는 게 어때요? 또 부정적인 과도한 감정을 또 써버리는 거죠. 과도하게 감정을. 또 그런 거 있죠. 여자의 직감은 뭐 틀린 적이 없다? 아닙니다. 틀린 적 많습니다. 예, 틀리는 적 많아요. 물론 맞을 때도 있어요. 예,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 여자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데 오늘 뭔가 느낌이 살짝 이상해. 그러면은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뭔가 지금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 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직감은 지금 이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근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 있으셨죠, 분명히. 예?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직감이 들 때 항상 그게 뭔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직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직감, 내 안에 드는 느낌들이 어떤 때는 굳이 사고, 생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쩌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자동적 사고라 그래요. 오죽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면 자동적 사고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이런 것들을 약간 꼬인 사고, 인지 왜곡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드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외치셔야 돼요? 스톱! 자, 여기서 발전시키지 마. 그만, 다른 생각하자. 이렇게 자꾸 다른 생각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발전시키면 그러면은 우리 정말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피곤해져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한테 분명히 11시 20분까지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시간 궁금하시죠? 한 10분 남았어요. 네. 자, 10분 정도 더 할게요. 5번은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 사고, 그리고 행동,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잠깐 얘기를 했다면, 또 하나는 다른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부부가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 말고 뭔가 좋은 감정을 같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EBS에서 하는 부부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 제가 가끔 보는데 어떤 면에서 조금 자기적이죠. 아마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만 또 드러내고 문제만 너무 또 부각시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왜 10회기밖에 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너무너무 심각해 보이는데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냐면요, 다른 정서를 경험한 거예요. 부부가 너무나도 좀 심각한 부부 상태잖아요. 그전에는 처음에 보여줄 때는 문제 있는 부부가, 근데 뭔가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분을, 다른 느낌을, 다른 정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열쇠가 된 거예요. 부부 문제 해결에.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냐? 모르죠.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좀 해야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처럼 부부가 조금 더 좋은 정서적인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감하고 수용하고 진실되게 만나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것들입니다. 저희 집 앞에 나무가 있어요. 제가 아파트 1층에 사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 이사 가시면 1층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마치 주택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무도 보이고 막 비 오는 것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해서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사 갔을 때 저희 집 앞에 나무가 피어 있었는데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그 앞에 뭐 팻말도 없고 제가 또 나무에 조예가 너무 깊은 사람도 아니고 식물 도감도 없고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6월 달에 이사 갔으니까 그때부터 잎사귀만 달고 있다가 가을이 되니까 잎사귀가 떨어지고 겨울이 되니까 마치 제가 죽었나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봄이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꽃을 피웠죠. 얘가 벚꽃이 피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벚꽃나무구나. 제가 벚나무구나. 제가 그것을 알았는데, 얘는 왜 겨울에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겨울에는 마치 나는 꽃을 못 피웁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무들이 겨울에는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잖아요. 얼어 터질까봐 죽을까봐. 근데 얘는 왜 봄이 되니까 꽃을 피웠을까요? 봄에 어떤 작용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조량이 길어지고 일조량이 많아지고 바람도 따뜻해지고 또 언 땅이 녹고 그래서 강수량도 좀 더 불어나고 이래서 그런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니까 얘가 꽃을 피웠죠. 그죠? 자기 할 바를 했어요. 자기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들을 걔는 할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환경이 조성이 돼서,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하물며 꽃에게도, 이런 미물에게도 하나님이 환경이 조성이 되면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뭔가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부부는 저주받았나요? 우리 부부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우리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같이 맞닥뜨려서 같이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뭔가 성장의 시너지, 에너지, 이런 것들이 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감정들을 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고 수용하고, 공감할 만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이해가 되니까 그래 이제 알겠어, 이게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예요. 간단하게.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 근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수용이에요. 그리고 공감. 아, 그렇게 느껴.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고 그렇게 느껴.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진실되게 만나주는 것.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 부부가 뭘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부가 중요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당신과 내가 중요해.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 이것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뜻을, 그 소명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공감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감, 우리가 들어도 알아도 참 어려운 것이 공감이지 않습니까? 공감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뛰지 마. 예배장에서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 근데 걔가 또 막 뛰어요. 그럼 엄마가 또 약간 심하게 얘기하죠. 뛰지 마. 그러다가 넘어진다니까. 그럼 너 다쳐. 근데 그래도 걔가 막 뛰어요. 그러면은 뛰지 말라니까. 너 왜 오늘 유치원 안 가고 왜 엄마 쫓아와가지고 그래. 귀찮게. 뛰지 마.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걔가 뛰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상태가 보통 안 좋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봐. 거봐. 뛰지 말라고 했지. 하여튼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하여간 일을 벌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막 또 진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막 너무 막 기도도 잘 되고 막 믿음의 상태가 좋고 아침에 막 남편이랑 잘 헤어졌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내 상태가 좋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졌어? 일단 반응이 좀 다르죠. 약간 또 눈을 질면서 넘어졌어? 어디? 걔가 막 울어요. 걔는 왜 울어요? 넘어져서 아프니까. 또 왜 울어요? 엄마 말 안 들어서 넘어진 게 쑥스러우니까. 또 왜 울어요? 넘어진 거 충격받았으니까. 또 왜 울어요? 엄마 말 안 들어서 또 맞을까봐 걱정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걔가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봐,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어디 보자. 피는 안 나. 괜찮아. 조금 빨간데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근데 걔가 계속 울어요. 그럼 어디 아파? 어디 아야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위를 보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호호해 주죠. 왜 호호해 주는 거예요? 호호해 주면 빨간 게 하얘집니까? 호호해 주면 넘어진 게 안 넘어진 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왜 호호해 주는 거예요? 걔의 쑥스럽고 충격받았고 지금 속상하고 무안하고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호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그게 공감입니다. 정확히 그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자에게 가셔서 호호를 해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호호하듯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천사입니까? 항상 공감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근데 공감을 정말 해야 될 때, 공감이 꼭 필요할 때는 호호하듯이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그런 정서적인 경험들을 해야 이 부정적인 패턴이 바뀌어요. 다른 사이클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하루 한다고 되진 않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폭력이 있거나 정서적인 폭력이 있는, 또 신체적인 폭력이 있거나 정서적인 폭력이 있는 집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사실은 그런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부부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가정폭력이 존재한다면 또 다른 조금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수치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많은 부부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아무튼 부부가 그래서 다른 정서적인 경험, 또 좀 나의 불안과 나의 긴장을 좀 낮추는 나의 행동, 또 생각을 좀 바꾸는 나의 자각, 나의 사고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쌓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좋은 사이클을, 좋은 선순환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도 해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 중에 다 저 스스로 임상 실험을 스스로 하고 우리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는 것이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내용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스러운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옛 관계에 수건을 쓰고 과거만을 재생하며 살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입은 사람처럼 생각을, 내 행동을, 마음을 바꾸고 살게 하시옵소서. 갈등을 피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 또 와서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